네, 안녕하세요. 11월 29일 라쿤 주기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코로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좀 많이 하락을 하였고 뭐 유로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하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2900선까지도 무너지면서 뭐 2890선까지 갔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그렇게까지는 사실상으로 그동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면역이 되어 있었는지 뭐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종가 기준으로 봐도 1% 정도 빠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충격은 덜하지 않았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시장이 예전처럼 뭐 이렇게 급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급락을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장 초반에는 뭐 하락으로 2.5%까지 시작을 했지만 뭐 반등이 나와주면서 뭐 1.35%에서 또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뭐 코로나 관련주 말고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78개에 비해서 뭐 830개니까 뭐 거의 10배에 가까운 숫자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대부분 힘드셨겠지만 뭐 제가 봐서는 이것도 뭐 일시적인 확률이 좀 크다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켜보시면서 가급적 손절보다는 일단은 뭐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가든 악폭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무릇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또 제가 봐서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오히려 굉장히 오늘 또 순매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뭐 7천억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 합쳐서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고 오히려 개인들만 손절 물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측면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95만 3천원 오늘 인선정보에서 오늘 수익을 다 거뒀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재택치료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재택근무, 재택치료, 진단 키트 뭐 그 정도는 정말로 좀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인선정보 오늘 굉장히 좀 상승이 그래도 좀 컸고 사실 뭐 장중보다는 시외에서 조금 하락이 더 컸기 때문에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컸기 때문에 오늘 5시 정도에 이런 기사가 나와줬죠. 모든 확진자 재택치료가 원칙. 이런 기사가 떴기 때문에 시외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체결가가 5시까지는 없었는데 5시 10분에 들어가면서 상한가 돌입을 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선정보 같은 경우에 장중에 3845에 팔았습니다. 거의 뭐, 요 정도쯤에 팔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분할로 팔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요때는 팔았고 나머지 800주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욕심은 안 부리고 제가 뭐 3890원 정도에 그냥 걸어놨는데 뭐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뭐 4080원에 팔렸는데 뭐 물론 저는 뭐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뭐 파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더 위로 갈 확률도 높겠죠. 뭐 그거는 본인의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는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시드 확보이라든지 또 현금 확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에디슨 EV가 좀 충격적으로 반면에 또 시외 하한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참 인선정보와는 반대로 이 종목은 또 시외 또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물론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좀 손절을 할 기회도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네, 한 27,000원에서 네, 거의 뭐 좀 넘어왔었는데 오늘 좀 반등을 좀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무중 풀리기 전에 좀 반등이 보통 나와주기 때문에 좀 반등을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반등이 좀 저조하게 나왔고 제가 장 초반에 25,300원에서 요때 좀 잡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요때 좀 추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반등이 좀 덜 나와줬고 그 이후로는 좀 반등 없이 좀 빠져줬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아쉬운데 일단은 뭐 마이너스 15%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 10%까지 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뭐 주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종목은 맞아요. 네, 82,400원에서 지금 뭐 2만 뭐 700원 뭐 시외 기준으로 2만 700원인데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면 본계약 자체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사가 내일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뉴스로 보게 되면 네, 쌍용차 인수건으로 해서 11월 3일날 인수대금의 5% 155억을 계약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네, 이건 납부를 했고요. 팩트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돈을 과연 좀 쉽게 날릴까요? 계약 파기가 되면. 물론 뭐 계약 파기되고 없던 걸로 하자하면 저는 이제 손절을 할 생각입니다. 뭐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적인 면에서 8만원대에서 2만원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75% 빠진 상황인데 반등이 과연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내일 무증 물량이 반영이 되면 사실 제가 봐서는 단기 악재는 소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1월 30일 날 실사가 끝나고 본계약이 간다. 그러면 주가 반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다시금 제가 봐도 제가 봐서는 못해도 3만원 뭐 보수적으로 보면 25,000원까지는 저는 반등이 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쌍용차를 그렇게 좀 쉽게 포기할까? 왜냐면 이렇게 좀 딸린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딸린 이제 관계사 뭐 네, 몇만 명이 되는데 만약에 쉽게 포기하게 된다면 뭐 청산하게 되면 뭐 실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사로만 봐도 제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쌍용차가 사라지면 최대 수십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그래서 이런 걸로만 봐도 쌍용차가 그렇게까지 정부에서 좀 방치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 회장의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신들은 오히려 인수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싶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믿고 그냥 내일도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하한가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냥 뭐 제가 뭐 버틸 수 있는 물량을 들어갔기 때문에 뭐 상관이 크게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설명을 드려도 뭐 225주 들어갔는데 뭐 그렇게까지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4만원 위에 물리신 분들 같으면 조금 많이 걱정은 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좀 3만원 이하 같으면 물론 뭐 당장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뭐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충분히 지금 구간은 좀 담아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일 뭐 저는 베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또 드리면 뭐, 인선정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선정보 같은 경우도 뭐 비교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인선정보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4,200원에서 뭐 2,800원까지 네, 2,800원대까지 빠졌지만 뭐 반등이 나와줘서 지금은 뭐 4,000원 넘는 가격인데 뭐 인선정보도 사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뭐 적자에 삽니다. 영업이익 적자가 나와줬고 그런데도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거의 한 40% 이상 올라가줬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에디슨 EV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는데 V자 반등은 반드시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한번 베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약에 실패로 끝나게 되면 뭐 손절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뭐 에디슨 EV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젠텍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또 드리면 오늘 초반에 사실 뭐 19,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명을 드렸던 2만원 1차 라인은 돌파를 했고요. 2만원 라인도 좀 돌파를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좀 빠지면서 다시 뭐 반등이 나와주면서 뭐 오늘 뭐 종가는 또 빠지면서 17,850원에서 끝났는데 저도 수젠텍을 한 4개월 정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젠텍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애착도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거래량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리고 전파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섹터 자체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수젠텍이 아니라도 랩지노믹스라든지 반등이 다 나와줬죠.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도 오늘 또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익절은 안 했고요. 그래서 뭐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추세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500명 지금 어제 대비로 해서 2명 정도 줄었는데 내일도 3,200명, 300명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주말 효과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5,000명에 육박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진단키트 주가 계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그런 진단키트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에디슨 EV에 대해서 지금 조금 아쉽기는 아쉬운데 저는 뭐 기다리면 저는 다시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평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설명을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월 29일 라쿤 G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